샘플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링 조건을 입력하고 처리하기 위한 샘플링 탭이 있습니다. 파일 단추는 샘플 조건을 저장하거나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탐색 리포트는 샘플링이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 탐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소스 도메인 단추는 소스의 도메인을 샘플 조건으로 불러오기 위해 이용됩니다. 샘플 조건 제거 단추는 들어있는 샘플 조건을 전체적으로 지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데이터 소환 단추는 전체 데이터를 재소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싱 탭으로 가서 다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샘플링에 별도의 단추를 추가하였습니다. 데이터 확장은 실적 분량률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추이고 별도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 처리는 주어진 샘플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단추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싱이 완료되면 데이터가 메모리에 입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샘플링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스펙이라는 범주형 변수를 선택 혹은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범주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전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일부 커스터머만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상하한 값을 입력함으로써 어떤 샘플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에서 450 이런 식으로 샘플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샘플링 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구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형 변수의 샘플링 조건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대화창이 나타나고 이 대화창에서 적당한 이름, 가장 유사한 이름을 선택해서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현재의 샘플링 조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requirement3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샘플링 조건이 저장이 됩니다. 이 조건은 향후에 다시 호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샘플링 조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ment1, req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호출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YR까지 요구되는 그러한 샘플 조건이 다시 호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색 리포트는 샘플링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는 소싱에 대해서도 소싱 탭에서도 동일한 단추가 있어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의 도메인을 그대로 샘플링 조건으로 일단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상하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일부 샘플링 조건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일부 변수에 대해서만 샘플링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이 조건들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샘플 조건 제거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조건들이 지워집니다.
도메인을 불러왔다가 다시 제거하고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샘플링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나 데이터 소환은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후에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장은 실적 물량률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추입니다. 별도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처리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실제 여러가지 다양한 처리를 하는 단추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변수는 YR, X변수는 YS, 임의의 변수를 선정하면 됩니다. 한 다음에 그래프 갱신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산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requirement1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샘플링 조건을 재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샘플링 조건이 있는 경우에 영역 처리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처리가 있습니다. 영역선 변경, 남기기, 버리기, 양분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역선 변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역선 변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역성이 변경됐다는 알람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익스플로어 탭으로 가셔서 그래프 갱신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선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샘플링 탭으로 가서 YR을 75% 이하로 조건 변경한 다음에 다시 영역 처리에 들어가셔서 영역선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변경 완료가 되고 익스플로어에 가셔서 지금 85% 있습니다. 그래프 갱신을 눌러주시게 되면 75%로 영역선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으로 가셔서 영역 처리에 다른 단추, 남기기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기가 완료됐다는 공지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플로어로 가셔서 그래프 갱신을 눌러주시면 샘플링 조건에 맞는 단추만 남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샘플링으로 가신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다시 재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데이터 소환 단추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재소환되었다는 공지창이 뜨고 다시 익스플로어에 가셔서 그래프 갱신을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재소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샘플링 탭으로 가셔서 영역 처리에 버리기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버리기가 완료되었고 익스플로어에 가셔서 그래프 갱신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샘플링 조건 영역만 제외하고 여기가 버려졌죠. 버려지고 나머지가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분화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분화 처리 전에 전체 데이터를 재소환해서 다시 그려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역 처리 단추를 눌러 양분화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하면 양분화가 완료되었다는 공지창이 뜹니다. 다시 가셔서 그래프 갱신을 하시면 이전과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분화 결과를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칼라 변수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양분화 결과는 BHOT, B핫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칼라 변수를 B핫으로 선정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그래프 갱신을 눌러주시면 전체 데이터가 샘플링 조건 내부와 샘플링 조건 외부로 양분화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분화를 거쳐서 불량률 계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